마음문 열고 나누는 똑톡의 진행을 맡은 박은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요. 햇살이 내리쬐는 이 오후에 저희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진짜 저 멀리서 말 그대로 죽기 살기의 각오로 땅을 건너서 분단의 벽을 건너온 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벽을 넘은 선녀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그 또 다른 문화의 벽을 넘어서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선남 선녀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분들의 애환과 삶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함께 들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탈북민 가수가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요즘 화제의 인물이에요. 미스 트롯에 나오시기도 했던 분이고, 또 이 말이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북한에서 1호 가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1호 가수가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사 탈북 트롯 가수 전향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향진입니다. 미스트롯에서 봤던 그 인사 네.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 또 탈북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미스트롯과 같은 이런 유명 프로그램에서 가수로 하게 된 계기까지 저희가 좀 알아볼 건데, 한 분 더 모셨습니다. 15년 전에 오셨어요. 조혜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TV에서만 보던 네. 1호 가수도 이렇게 아나운서, 예쁜 아나운서 분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뭐 남한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두 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밝은 에너지와 함께 약간 그 초롱초롱한 느낌들이 있으세요. 나이가 적지 않은데. 원래 이렇게 좀 밝은 성격들이신가요? 저는 가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밝은 에너지를 많은 그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보여드리면 저도 즐거움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그냥 행복에 겨워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간중에 사랑을 또 먹고 사는데 요즘 엄청 사랑받으니까 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합니다. 요즘은 탈북 이후에 뭔가 좀 TV 출연도 잦아지고 하면서 가장 좋은 때인가요? 사실 미스트롯 출연하고 오라트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물때를 만났을 때 너를 저어라. 맞아. 그래서 대한민국 배가 돈을 들어올 좀 다 쓰고 뭐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를 못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그 주변에서 아는 지인분들 또 방송국 뭐 PD님들 작가님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네. 방송 출연하게 해주셔서 요즘 사랑에 그냥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다르다더니 오늘 이런 예쁘시죠? 모습. 그런데 저는 진짜 이게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북한에서의 1호 가수라고 하면 북한의 역사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1호 가수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1호 가수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네. 1호 가수가 무슨 뭐 나라에서 주는 명칭이 아니고 네. 북한의 김부자들이 있는 모임, 행사, 뭐 축제 분위기 같은 데는 모든 것이 1호 행사라고 붙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은 또 모심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1호 가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호들이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1호 가수. 맞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앵콜까지 받다 보니까 제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제 이름은 아예 그냥 없어지고 그냥 1호 가수. 별명 아닌 별명, 이름 아닌 이름, 이 전향진이 1호 가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1호라는 게 네. 그곳에 네. 가장 높은 분을 칭하는 그렇죠. 단어여서 네. 그 무대에 섰던 사람을 그냥 1호 가수로 칭하는 거군요. 네. 저는 그냥 가수 1호인 줄 알고. 아유, 가수 이러는 네. 북한에도 인민배우, 공문배우, 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가수를 하잖아요. 북한은 인민배우, 공문배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게 뭐 발뒤꿈치 그림자도 안 되지만
나름 또 뭐 김부자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해서 아. 1호 가수가 지금까지도 불려지네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1호 가수나 1호 조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만난 사람은 1호 조견자다. 북한에서 제일 넘버원 가수, 저 첫 번째 나온 가수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니 그럼 최고의 권력 옆에서 앞에 무대에 서봤던 사람인데 네. 혹시 권력도 있나요? 아, 권력이라는 거는 주변에서 권력을 만들어주면 또 권력이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 제가 21살 때거든요. 그 나이 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떠받드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단간부들한테 얘기를 하면 빨리 들어주고, 와, 그걸 얘기할 빨리 수 있었어요, 해결해주고. 그치? 우와. 그러니까 일단은 접견자. 네. 뭐 소위 북한에서 장군님께서 인정해준 가수다이기 때문에 당일꾼들이 향진이가 뭐 애로사항 이렇게 얘기했는데 빨리 해결해주라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하든 뭐 청소를 하셔도 권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접견자. 네. 네. 그러면 북한에 사실 때도 이런 1호 가수 접견자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었어요? 조견자가 가끔 있었는데 네. 뭐 어느 군부대를 갔는데 그 군부대를 오셔갖고 만남해갖고 1호 조견자 된 저희 친구가 휴가를 온 거예요. 학교 같은 동창이. 근데 자기 1호 조견자가 됐다고. 그 벌써 보기 다르더라고요. 빛이 바짝바짝 나는 것 같아요. 역시 권력의 상징이었던 어떻게 보면 접견자 1호 가수였는데 그 권력을 왜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 권력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요 3cm만 더 컸어도 네, 현성월이 자작하라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데 다행히 안타깝네. 분명히 안 뽑혀가고 못 뽑혀가고 대한민국까지 성공적으로 왔으니까 이 좋은 이제는 국민 가수 전향진이 됐지 네. 않습니까? 나는 그쵸.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야 좋아졌지만 탈북한 이후로부터도 한 7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간의 고생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 남한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저는 가수라는 그 큰 꿈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가 사실 평양 피바다 가곡단에서 가수로 있었으니까 어머니도. 엄마의 대를 이어서 엄마의 뒤를 이어서 나도 가수 활동을 해서 엄청 크게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 돈을 딛고 올라서야 되고 그래요? 서로 맞아. 경쟁, 뒤를 받쳐줘야 돼요. 권력, 그리고 무슨 누구의 자식 하면 그 사람들 먼저 앞에다 내세우다 보니까 나는 항상 그게 서럽고 외로움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북한에서 남조선이라 하죠. 남조선이나 뭐 또 혹시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태어나서 가수 활동했으면 얼마나 큰 성장을 했을까.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첫 탈북을 시작했을 때 엄마가 주변에 애들을 노래를 가르치시다가 뇌혈전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엄마가 쓰러지니까 저희 집안이 순간에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엄마가 돈을 벌어서 가정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네.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엄마 약은 써야 되고 집안은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나는 한국으로 가리라. 가서 가수로 확 떠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도 잘 이렇게 약도 해서 엄마도 안 아프게 하고 우리 집안도 잘 살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첫 탈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의 꿈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병원 때문에. 사실 제가 북한에서도 가수 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니까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 내가 뭐 무대에 서면 뭐 의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엄마가 다 대줬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탈북을 하실 때도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자녀분이 있으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첫 탈북을 시작했을 때는 아가씨 때였어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2개월 동안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숨어서 네. 한국까지 직행으로 올 수 있는 비행기 뭐 표,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 가짜 신분증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대요. 여권. 그런 걸 다 하고 이제 일주일이면 한국으로 간다 할 때 갑자기 자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거예요. 네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면 영영 나의 부모 형제는 못 본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가운데 브로커 보고 이틀만 시간 달라. 네. 그러면
그 두만강을 넘어서 네. 얼마나 순진하고 초보적인 생각을 했는지 두만강을 넘어가서 차를 잡아타서 서비스차를 타고 집까지 가서 엄마를 얼굴 보고 하룻밤만 자고 넘어오면 이틀은 나한테 충분한 시간이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강을 넘었는데 그때 북한 국경경비대에 잡히게 됐어요. 잡히고 고초를 겪고 막 이런저런 취소를 다 받고 집에까지 나가는 게 4개월이 걸렸고 이틀이 아니라 네. 북한에 도착해서 집까지 4개월이요? 네. 그리고 그때 감시받고 근데 저희 아빠는 제가 또 갈까봐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시집 가라. 어. 그래서 친구들 총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중매를 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되고 애를 낳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올 때는 아기를 업고 오게 됐죠. 첫 번째 탈북 이후에 두 번째 탈북으로 대단하다. 지금 정착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가 2007년도에 그렇게 됐고 2009년도에 아기를 낳고 네. 2013년 11월 말경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오간에는 한 5년, 6년 이 정도. 이야. 근데 첫 번째 탈북 때도 탈북을 하면 온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다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정말 모르게 네. 저희 아빠 엄마도 모르게 왔고 비밀이지. 네. 두 번째는 사실 시집을 가게 된 것도 감시를 피해서 도망치듯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생각을 지금 해보면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 지역이 바뀌어지면 감시가 좀 덜해지겠구나. 그래서 사실 시집 가서도 애를 처음에는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남녀란 게 또 어떻게 그래요? 둘이서 네. 또 같이 살다가 눈에서 하트가 피면 그냥 으쌰으쌰하면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뿅 하고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을 항상 안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3년 만에 애 아빠가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나도 가수의 꿈을 아직도 안고 더 정말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 우리 애도 정말 좋은 땅에서 아주 잘 키우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애를 놓고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두 번째 탈북을 결심할 때는 정말 제가 그때 너무 혼자 때가 아닌 두 명은 가족이라는 게 생기기 네. 때문에 너무 심심하고 무섭지.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와, 정말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탈북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언젠가 남한에 가고 말리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보통 북한에 사시는 다른 분들도 좀 그런가요? 실제는 북한에 사는 분들이 다 탈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네. 국경연선에 있는 분들이 좀 쉽게 그래도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경연선에 있는 분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 길이 목숨을 내놓는 길이어서 그런데 대단한 거는 거기에다가 아들까지 없고 어떻게 저렇게 왔을까? 혼자 오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혼자도 저 같은 경우도 네. 2005년도 12월 10일 날 강을 넘었는데요. 강을 넘을 때 겨울이 성수기거든요. 아, 그래요? 성수기예요? 탈북의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요. 네. 비수기는 장마철. 물 너무 이렇게 티 넘으면 안 네. 되는데 성수기는 겨울에 강이 어렸을 때 다다다다다 떼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네. 그래서 나도 성수기니까 12월 달에 건널 거야 하고 갔는데 강 앞에 가니까 두만강 중간에 하나도 안 얼어있는 12월 좀 일렀군요. 예, 조금 더 있다가 와야 되는데 생각이 옳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애까지 데리고 11월 달은 그 진짜 엄청 저는 그래서 그때 애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네. 애들은 뭐 배고프나 무슨 뭐 똥오줌 마려워도 울고 그렇지. 뭐 자기가 소리 뭐 무엇인가 있어. 다 귀찮아도 어렵잖아요.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애들이. 근데 우리 애가 그때 4살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재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는 애를 업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자라면 안 자니까. 자다가도 깰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애한테 수면제를 먹이게 됐어요. 수면제요? 네. 애기한테요? 네, 어른이 2알 먹으면 바로 이렇게 잠드는 건데 애한테 하나를 처음에 먹였는데 우리 애가 그때 안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나 애나 한 뱃속에서 10달 품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어서 태어난 애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다 읽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불안하고 막 눈빛도 그렇고 온몸에 지금 막 긴장감이 도니까 애가 나를 보는 눈빛이 자기도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수면제 하나를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를 더 먹이면 사고가 되지. 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더 먹일 까닭 못 먹이고 주영아 너하고 엄마가 이제 저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나쁜 아저씨들이 나타날 수 있어. 나쁜 아저씨들이 나타나는데 네가 울면 그 아저씨들이 너하고 엄마를 영영 못 보게 먼 곳으로 갈라놓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울면 안 돼. 네. 하고 애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